가장 먼저 마켓 A 것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가 민간 우주 산업에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A 것으로 준비를 한 부분을 함께 보실 텐데요. 민간 우주 산업으로서의 도약, 지금 먼저 만나보시죠.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네, 다들 오늘 잠은 잘 주무셨을까요? 이 누리호가 새벽 발사가 예고가 되면서 좀 밤을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다리셨던 만큼 큰 보람을 느끼셨을 듯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생각보다 더 괜찮게 성공을 했고요. 드디어 뉴스페이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누리호의 4차 발사를요, 첫 민간 주도의 발사가 성공했다라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시 13분에 전남 보흥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목표 고도는 600km였고요. 지금 위성의 중량이 무려 960kg이었습니다. 주간 연구기관은 항우연이었지만 제작을 주관한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한 발사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발사의 타임라인을 보게 된다면 이륙 후에 122초에 1단이 분리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한 100초가 지난 뒤에 2단 분리와 3단 점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741초가 지난 다음에는 드디어 우리가 목표로 했던 600km의 고도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주 탑재 위성의 분리, 또 20초 간격으로 큐브 위성 12기가 순차적으로 분리하는 데 성공을 했고 통신이 이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완전한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기술력이 인증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1, 2, 3단 엔진 연소 전 구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페어링 분리와 그리고 위성 사출 그리고 자세 안정화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 그리고 정밀 제어가 성공했다는 것에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실제 비행 시간보다 약 3분 정도 단축이 됐습니다. 출발을 할 때 한 18분가량 지연이 되면서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막상 하늘 위로 뜨는 것을 보니까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성능의 엔진의 성능과 설계가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민간 제작 발사체도 정부급의 신뢰성과 정밀성을 이번에 인정받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이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3차 발사와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주체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건데요. 3차까지는 항우연 중심의 정부 연구기관이 주도를 했다면 이번 4차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조립을 총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발사 운영은 항우연과 공동으로 수행이 됐는데 이번 발사를 통해서 상업 발사 산업에 드디어 진입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발사 환경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야간 발사를 시도한 건데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낮에 운전하는 것보다는 밤에 운전할 때 시야각이 좁아지고 운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차라던가 시계 제한 그리고 기상 변수에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야간 환경인데 이번 4차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야간 발사를 성공한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고요. 센서 이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에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탑재 위성의 수가 정말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전 발사들을 보게 됐을 때 단일이나 굉장히 적은 수의 위성으로 좀 중심으로 발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 4차 때는 주탑재 1기 그리고 큐브 위성이 무려 12기, 총 13기가 사용이 됐고요. 20초 간격으로 2기씩 순차적으로 분리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고난이도의 다중분리 기술도 입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행
성능의 변화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18분 정도가 지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발사 직전에 엄빌리칼 압력 센서가 좀 이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좀 지연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좋은, 더 빠른 시일 내에 목표점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결국에는 오히려 성능과 안정성이 향상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차까지는 정부 주도의 기술을 실증하는 단계에 그쳤다면 이번부터는 민간 상업 발사 시대가 드디어 개막했다. 우리나라 역시나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산업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를 입증한 사례라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세 가지로 좀 추려볼 수 있을 듯한데요. 먼저 방산과 AI 데이터까지 연결이 되는 뉴스페이스 경제가 이제 구현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성이나 정찰, 군사, 통신을 만약에 외국 제품을 쓰거나 외국 기술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이러한 위성 기술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기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우주 주권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이번에 그런 우주 주권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이 로켓을 만들고 정부가 발주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주 수송과 관련된 연구가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기술력에 대해서도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위주의 그러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이 되는 산업으로의 연구가 진행되는데 훨씬 더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주가 이 안보는 물론이고요. 산업 그리고 데이터까지 함께 엮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공장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우주가 데이터 공장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주도적인 주권 국가로서 이제는 좀 힘을 낼 수 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은 전기 발사 국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27년까지 누리호 5차, 6차를 추가로 발사하면서 기술력을 계속해서 입증할 예정이고요. 28년에는 매년 1회 이상 전기 발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누리호뿐만 아니라 차세대 발사체까지도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역할의 변화가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작하고 운용했던 환경에서 이제는 정부가 수요를 보장하고 민간이 제작, 운용하는 상업화가 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분배를 할 때 연구비 명목으로 우주 산업이 이렇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산업 투자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27년까지 진행되는 5, 6차 발사는요. 초소형 위성 상업의 발사를 하는 실전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정찰이나 통신, 감시, 군집과 같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우주와 함께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2030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적외도 10톤급 뉴트론 로켓급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발사체의 경쟁국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들, 미국이라든가 중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자체에서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력으로 여러 가지 위성을 좀 많이 하늘로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걸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우리나라가 보내는 것보다 민간 기업들이 보내는 게 더 많구나라는 걸 좀 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우주 항공 산업 발전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군집위성 같은 경우에 정찰이나 통신 자립으로 산업 발사 같은 경우 해외 수출까지로 진행될 수 있는 발사체가 무기도 되고요. 수출 산업도 되는 굉장히 투트랙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술력을 이번에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건 누리호 발사 성공했는데 오늘은 차익 매도 물량 좀 나오면서 변동성이 확인되고 있죠.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어떠한 기업을 봐야 되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은 역시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일 것 같습니다. 종합 우주 발사 서비스 기업으로 이제는 완전히 진화했고요. 5차, 6차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계열사인 한화 시스템 그리고 세트레가이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RG 넥스원까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러한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분야 같은 경우 우리가 턴키 수주나 아니면은 방산에 수주를 할 때 여러 가지 좀 협력을 하는 원전도 그러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도 이러한 협력 관계가 민간 기업들 간에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옆쪽은 한국항공우주가 이번에 제작한 차세대 중형 위성인데요. 이렇게 각각의 항공 기업들이 각자 잘하는 이러한 분야를 나눠서 앞으로는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우주 시나리오의 도약이 이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앞으로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켓 A컷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